권영철 선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와이뉴스에서는 우리가 어제 큰 뉴스 때문에 좀 잊었지만 어제 우리 위안부 수요 집회 24주년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 이야기 좀 해봐야겠어요. 예, 뭐 그 얘기 준비를 했는데 어제가 1212번째 집회였거든요. 수요 집회로서 만 24년이 이제 내일이 만 24년인데. 예. 이게 지금 1000번째 집회에서 평화의 소녀상, 평화비로 불리는 소녀상이 세워졌잖아요. 그렇죠. 이 소녀상이 이전되거나 철거될 위기에 지금 처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지난해 12월 28일 한일 정부 간 합의 이후에 이 소녀상을 지키려는 젊은이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왜 소녀상 사수에 나섰을까? 오늘 주제를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그들은 왜 소녀상 사수에 나섰는가? 예, 예. 나선 그 젊은이들은 어떤 젊은이들이죠? 주로 대학생들이었는데요. 예. 불특정 다수의 젊은이라고 하는 게 정확할 표현일 겁니다. 아하. 어제 저녁에 소녀상을 지키는 그 젊은이들과 얘기를 나눠봤는데 많은 젊은이들이 대학생들이라고 했고요. 대학생들. 또 대학생들 외에도 주위에서 이들을 돕는 돕거나 지원하는 청장년층들도 보였고요. 예. 대학생들 중에는 평화나비 네트워크 동아리 소속 학생들도 있었고 자발적으로 참석하는 젊은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대학생들이 자신의 소속과 이름을 밝히기를 꺼렸습니다. 왜 그렇죠? 경찰에서 그 집회에 참석하거나 소녀상 주변에서 농성하는 대학생들에게 소환을 통보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 젊은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소녀상 지킴이로 나서서 밤까지 새가면서 지키는가? 네. 오늘의 주제 왜입니까? 굴욕적인 협상 때문이라는 답변이 많았습니다. 또 위안부 문제의 상징이 된 소녀상이 갑자기 철거되거나 이전될 수 있기 때문에 평화의 소녀상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답변들을 했습니다. 예, 예. 윤모군은 지난달 28일에 한일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합의했다는 뉴스를 보고 분노해서 집회에 참석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모군은 25년간 싸워온 할머니들이 우리 나이가 싸우기 좋은 나이다. 예. 이제 90이 되거나 가까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할머니들이 그런 말씀을 하는 걸 듣고 동참하게 됐다. 그런 얘기들. 굴욕적인 위안부 문제 합의는 일본 아베 정권과 박근혜 정부가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비수를 꽂은 것과 같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자, 근데 저는요. 예. 왜 이 젊은이들이 왜 나섰는가 보다 더 궁금한 건 정말 우리 정부가 소녀상을 이전하기로 합의해 준 게 맞긴 맞는 건가요? 그게 더 궁금해요. 합의를 해줬느냐 이렇게 물으면은 합의는 아니다라고 답변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윤명세 외교부 장관의 발표를 보면은 일본 정부가 한국 소녀상에 대해 공간의 안녕을 우려하는 점을 인지하고 관련 단체와의 협의하에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 이렇게 발표했잖아요. 노력을 하겠다는 것이지 한다고 합의한 건 아니니까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런데 일본 정부가 지금 일본으로 돌아가서 발표하는 걸 쭉 들어보면 이면 합의가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을 계속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그 부분인데 그래서 이게 전직 외교관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예. 외교관들의 언어가 있지 않냐. 이런 정도의 발표가 나오려면은 어느 정도 깊이 있는 대화가 오고 가는 거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 그렇다면은 그 외교부 동북아 국장을 지낸 조세영 동서대 교수가 외교 협상에서는 발표보다는 분명 플러스 알파가 있다. 있긴 있다. 더 나간 대화들이 오고 간다. 아하. 근데 표현은 노력한다는 것이지만 실제 협상 과정에서는 일본은 합의하려고 졸랐을 것이고 우리 정부는 합의한다는 단정적인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지만은 거의 그 정도의 뉘앙스는 졌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졌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일본 게. 사정을 잘 아는 전직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예. 정황이나 발표된 문구를 보면은 그렇게 하기로 소녀상을 이전하기로 한 것 같다. 약속을 해준 것 같다. 일본이 국내 문제는 모르지만은 국제 관계에서 근거 없는 말을 막 하지는 않는다.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이 관계자는 위안부 문제처럼 한국 국민들의 감정이 심각하게 얽혀 있는 이런 정부 간 합의가 덜 된 상태에서 예, 저렇게 바람몰이로 몰고 간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거는 근거가 있으니까 모는 거 아니겠냐 이렇게 얘기를 듣고 했습니다. 보니까 더 걱정인데 그럼 이 위안부 예. 합의가요. 예. 정치적 선언 수준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이거를 일종의 조약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조약이라면은 국회 동의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건 근데 국회에 아니니까.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또 이 위안부 합의가 조약으로 할 사안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그렇다고 이걸 정치적 선언이라고 하기에는 맞지 않고요. 정치적 선언이라고 하고 싶은데 그렇게 예. 또 보기 어려운 게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표현은 그런데 그래서 전직 외교부 고위 관계자에게 물어봤어요. 이게 예. 조약이냐 정치적 선언으로 봐야 이렇게 물어봤더만은 조약도 정치적 선언도 아닌 일종의 계약으로 보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구두에 의한 합의건 문서에 의한 합의건 국가 간 합의는 맞다. A와 B의 의견이 합치되는 게 계약이므로 이번 양국 간 합의는 구두에 의하건 문서에 의하건 계약이다. 예. 그러니까 이걸 지키지 않으면은 예. 국제상에서 망신이 되는 거다. 아하.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 참 듣고 보니까 가슴이 답답해지는데 네. 소녀상 이전 그러면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막을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가만히 있으면 이전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지만 지금처럼 국민 여론이 비판적이고 젊은이들이 자발적으로 소녀상 지킴이 활동을 하면서 매일 촛불 집회를 연다면 쉽게 철거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것도 지금 총선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네,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소녀상 이전 문제에 대해 침묵하던 정부가 지난 5일 소녀상은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설치한 것으로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예. 조전혁 대변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한 발 물러선 걸로 보는 겁니다. 예. 박원순 서울시장도 소녀상을 철거해서는 안 된다. 종로구의 김영종 구청장도 국민적인 합의 없이는 철거할 생각이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요. 국민적 여론도 나빠지고 있습니다. 합의안이 발표된 다음 날인 12월 29일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소녀상 이전에 반대한다는 여론이 66.3%였어요. 예. 그런데 지난 5일 중앙일보 여론조사에서는 74.4%가 소녀상 이전에 한국 정부가 노력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반대한다 이렇게 반대한다. 네. 오히려 이전하지 말아야 된다는 의견이 시간이 갈수록 더 높아지는. 결국 뭐 정부는 국민 여론 눈치 안 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 같은 민감한 일이 터질 때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국민의 편을 갈라서 여론 몰타기를 해왔거든요. 진보와 보수로 나누어서 또 이번에도 어제 집회가 끝날 무렵에 어버이연합이 나타났거든요.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의를 소란스럽게 하고 이렇게 가면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국민들이 바짝 긴장해야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권영철 선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와이뉴스였습니다.